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11강 자연치단 두 번째인데요. 매화사라는 연시조, 그 다음에 오후가 이렇게 연시조 두 편 볼 거고요. 특별히 충신연주지사에서 정과정을 하나 끌어다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관동별곡 이전에 이제 그 좀 같이 묶어서 좀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님을 그리워하는 그 충신연주지사 관동별곡부터 해서 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화사 볼게요. 자, 매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매화하면요,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조와 절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매화가 언제 피느냐, 여러분 알고 있는 매실 생각하시면 될 텐데, 매화 그 꽃이 언제 피느냐에 따라서 눈 속에 피면 뭐 설중매, 뭐 추운 날씨 겨울에 피면 동매, 뭐 이렇게 좀 피는 시기에 따라 좀 얘기를 한다 그래요. 조금 더 일찍 피면 뭐 조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그 꽃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처럼 그 아주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싹을 이겨서 핀다 그래서 우리가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매화사는요, 매화에 대한 어떤 흉일까? 흉은 얘기하지 않았겠죠. 매화가 정말 대단하다. 매화의 지조와 절개 이런 것들 굉장히 예찬했던 그런 시조죠. 그래서 총 지금 8수로 되어 있고요. 선생님, 매화수는 사실 그 시중에 참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특별히 여러분들 좀 매화사는 좀 그냥 다 전체적으로 좀 보시라고 전부를 실어놨습니다. 사실 주제가 다른 건 아닌데 이제 표현법이 좀 다를 수 있고 1수부터 8수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 특별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어를 보시고 그 옛날 말이 너무 외계어라서 해설이 안 된다. 그러면 풀이랑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1수부터 볼게요. 매형이 부드러운 창에 옥인 금차가 비겨신저 이삼 백발옹은 검은 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들어 권할제 다리 또한 오르더라. 자, 매형하면요, 매화 그림자죠. 매화 그림자가 비친 창문에 누가 있냐면 옥인 금차가 있어요. 옥인 하면은 예쁜 여자죠.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뭐 하고 있느냐? 가야금을 비스미 차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겨신저는 비스미 앉아있다. 그러면 가야금 타는 여인이 비스미 앉아있고 매화 그림자가 비친 창. 선생님 그림 이거 그려주고 싶은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예쁜 여자가 이렇게 선생님 그림은 늘 졸라맨이죠. 이렇게 있고 가야금 이렇게 타고 있고 매화가 비친 그런 이런 창문이 있다. 이삼 백발옹. 백발옹 하면은 하얀 머리에 노인이 두어 명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검은 거 뜯으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술잔을 들어서, 이때 잔은 술이 담겨 있겠죠. 술잔을 들어서 권한다. 그래서 달이 또한 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가 비치는 달밤에 두세 명의 노인이 술잔 주고받으면서 검은 거와 노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지금 뭘 즐기고 있다 그래요? 이런 거. 술과 노래를 즐기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풍류라고 하죠. 그렇죠? 풍류를 두세 명이 즐기고 있다. 자, 이수, 잘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어리고 성긴 매화,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자,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성그니까 그 매화를 믿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식물에게 너라고, 사람처럼 얘기하는 건 무슨 화? 의인화 이렇게 얘기했죠. 너를 믿지 아니었더니 눈 기약이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자, 눈 올 때 피겠다. 그쵸? 설중매 얘기했었죠. 눈 올 때 피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두세 송이가 이렇게 눈 속에서 이렇게 피어 있는 거죠. 대단하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눈 올 때 피겠다는 약속을 지킨, 이 시기적으로 딱딱 약속을 지킨 이 매화, 대단한 지조와 절개라는 거죠. 촉 잡고, 이때 촉은 촉불이에요. 촉불 잡고 가까이 사랑할제, 너를 가까이에서 볼 때 암향. 자, 암향은 뭐의 향기?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우리가 암향이라고 얘기해요. 그윽한 매화의 향기. 그윽한 매화 향기가 부동터라 계속 떠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화는 약한 줄 알았는데 사실 뭐에서 필 정도로, 눈을 이기고 필 정도로 얜 뭐한 존재예요?
은근히 강한 존재죠. 그래서 강인함과 내적인 아름다움을 같이 지닌 매화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빙자옥질이여 동그라미 치세요. 빙자옥질. 빙이 뭡니까? 얼음. 그쵸? 얼음같이 어떤 맑고 깨끗한 살결. 그 다음에 옥질.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그 다음에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이 빙자옥질입니다. 눈 속에 누구구나? 너로구나. 자, 그래서 눈 속에 지금 피어난 매화를 뭐하고 있습니까? 예찬하고 있죠. 아, 뭐뭐여, 이여. 이거 무슨 법입니까? 뭐뭐이여. 감탄하고 있었죠? 우리 감탄법 아니고요. 영탄법이었죠. 영탄에는요. 감탄도 있지만 놀람, 그쵸? 조금 더 감탄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탄법이 뭐였지? 라고 좀 생각 안 나시는 분들 개념 알기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가만히 향기를 놓아 향기가 풍기면서 황혼의 월, 그 황혼에 뜨는 달이죠. 그 달을 기약하나니 아마도 아치고절 동그라미 쳐세요. 자, 지금 그러니까 두 개가 단어가 나왔어요. 이 매화를 뜻하는 게 뭡니까? 아까 첫 번째는 빙자옥질 나왔고 두 번째 아치고절 나왔네요. 자, 아치고절은 아담한 풍채, 그쵸? 그 다음에 아담한 풍채, 높은 절개, 그쵸? 아담한 풍채와 높은 절개를 지닌 것은 누구뿐이다? 너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화의 속성을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 예찬하고 있죠. 자, 사수. 자, 눈으로 기약터니 네가 과연 피었구나. 자, 지금 달밤이 떴고요. 눈에서 지금 눈에서 그 피겠다는 약속을 했더니 정말 피었겠구나. 황혼의 달이 오니까 그림자도 성기다. 성길다는 건 듬성듬성 있다. 우리 그 향수에서요. 하늘에도 성금별 거기 나왔었죠. 그렇죠? 청향 아주 그냥 맑은 향이 잔에 띄으니 지금 술잔에 지금 이 매화 향이 가득하자는 거죠. 취해서 놀려 하구나. 자, 지금 달이 뜬 밤에 매화를 뭐 하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황혼에 뜬 달이 너와 기약 두었더구나. 지금 계속 뭐 얘기하고 있냐면 이 지금 달밤에 매화랑 지금 이 황혼에 뜬 달이요. 너와 기약을 두었느냐. 화분 속에 합리에 잠든 꽃. 이건 뭐냐면 화분 속에 잠든 꽃이 향기를 놓아 맞는구나. 지금 화분 속에 잠든 꽃이 지금 맞이하고 있고 이 지금 화분 속에 잠긴 꽃은 누굽니까? 이제 매화하게 되겠죠. 내 어찌 달과 매화가 벗인 줄 몰랐던 거 하노라. 그래서 달과 매화가 서로 같이 피니까 어때요? 조화 이루니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 달의 어떤 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황혼월 이게 좀 더 뭐를 부각해요? 매화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어두운 밤에 달빛에 비친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핀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바람이 눈을 몰아서 산장에 부딪히니 선생님 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매화 같은 그 식물한테는 바람, 눈 뭡니까? 시련이죠. 바람이 눈을 또 몰아야 했어요. 그래서 시련 이렇게 표시해. 산장에 부딪히니 찬 기운이 새어서 들어자는 매화를 침노하니 자 지금 잠들어 있는 매화를 건드린대요. 아무리 얼게 한들 매화의 봄뜻을 빼앗을 수 있겠느냐. 매화가 봄뜻을 매화가 꽃피려는 것을 얘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얘네가 매화를 얼게 하더라도 매화를 얼게 할 수는 없다. 그만큼 매화는 아주 강한 존재니까 라는 거죠. 저 건너 나부산 눈 속에 거머 우뚝 울퉁불퉁 광대 등거라. 자, 지금 나무에 그 광대 등걸이 뭐냐면 매화나무 등걸이요. 그러니까 오래된 그 매화나무의 어떤 줄기를 잘라낸 이런 밑둥을 우리가 등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매화나무 등걸은 오래된 매화의 어떤 그 줄기 잘라낸 밑둥이다. 그럼 너 무슨 힘으로 가지를 돋쳐서 꽃조차 저리 피어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밑둥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꽃이 피었다는 거죠. 아무리 썩은 배 반만 남아 있을 망정
봄 기운을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오래된 매화 등걸에서도 얘가 꽃을 피는 것으로 봐서 봄 기운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무슨 섭리입니까?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다. 어찌하리요. 이런 의문의 형식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서리법 배웠었죠. 선생님이 표시 안 해줘도요. 여러분 의문의 형식은 서리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각에 숨은 꽃이, 동각하면 동쪽 화분입니다. 동쪽 화분에 숨어있는 그 꽃이 척촉은 철쭉, 철쭉인가 두견화, 두견화는 진달래꽃, 철쭉인가 진달래꽃인가. 여러분 철쭉과 진달래꽃은 어떻게 다르죠? 진달래꽃은 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꽃 화전이라 그러죠. 그 꽃으로 만든 부침개를 만들어 먹어도 되는데요. 철쭉은 독이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색깔 자체도 진달래꽃은 잎도 되게 얇고요. 되게 부드러운데 철쭉은 굉장히 짙고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점박이가 있어요. 어쨌든 철쭉꽃인가 진달래꽃인가 건곤이 눈이 연을 제 어찌 감히 필이. 온 세상이 뭘로 덮여 있어요? 눈에 덮여 있어요. 건곤하면 하늘과 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 알게라 알겠구나. 백설양춘에, 자 백설 하얀 눈 속에서 양춘 봄볕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얘는 눈을 뚫고도 봄이 되면요 나온다니까요. 눈이 있어도. 요 백설양춘은 누구밖에 없다. 매화밖에 없다. 그래서 설중매 눈 속에 피는 매화에 대한 강인함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매화 예찬인데, 그쵸? 매화를 예찬하면서 뭘로 예찬하느냐의 차이예요. 달하고의 어떤 조화로 예찬하느냐, 아니면 그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설로 예찬하느냐, 그쵸? 눈 속에서 피고 있는 어떤 지조와 절개 예찬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가 나오든 여러분들 매화에 대한 예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확인 문제 좀 볼게요. 이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었다. 대상을 의인화한다는 건 대상,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분명히 너 굉장히 많죠. 2번 의문의 형식을 통해 끊으세요. 의문의 형식은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통해서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였다. 남아있을 마음 전 봄뜻을 어이하리요.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이런 거 다 의문의 형식이고요. 대상의 변함없는 속성 강조하는 거 맞죠. 3번 상황 묘사를 통해서 작품의 분위기 묘사했다. 막 달이 피어있고 달과 네가 약속했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다 상황 묘사 맞죠.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공통된 속성. 딱히 지금 공통된 속성을 뭐 비교하고 이런 부분은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 시의 시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백발옹은 매화를 완상. 여러분 완상이 뭡니까? 완상은 천천히 감상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매화를 지금 당연히 백발옹이 잔들어서 권하면서 감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2번 황혼오른 매화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황혼오른 황혼에 뜨는 달이지 매화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아치고절, 굉장히 좀 작은 어떤 풍채에, 아담한 풍채에 그 고절, 높은 절개, 이거는 매화에게 부여된 어떤 속성이죠. 관념적 속성은 뭡니까? 관념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추상적인 생각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매화 자체가 굉장히 절개가 높다, 작지만 강하다, 뭐 이런 요구가 당연히 관념적인 거죠. 자, 두견화는 매화와 대조되는 존재이다.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만약 1번이 맞으려면 대상 간의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매화와 왜 대조가 되냐면 동쪽에 숨어 있습니다. 눈이 왔다고 해서 숨어 있는데 매화는 나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4번이 맞고요. 3번 다음을 참고하여 이 시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화사는 팔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연시조에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가수를 통합하는 구성 원리가 있다. 이 작품의 경우 매화를 중심으로 통합이 이루어진다. 매화가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것은 자연현상이다.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행위를 눈과 달과 같은 다른 자연물과의 조응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이 수에서 화자는 매화가 꽃을 피운 것을 눈과의 기약을 지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기약 능히 지켜서 두세 송이가 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2번 이수에서 화자가 촉 잡고 가까이 사랑하는 행위에 매화가 향기를 내어 조응하고 있죠. 그래서 암향조차 부동털이 암향조차 떠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3수 눈과 달이 조응이 이루어진 후에야 화자와 매화 사이에 조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3수에 보면 눈 속에서 매화가 피는데
눈과 달이 되는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3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4번 육수에서 화자는 봄 뜻을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매화가 조응을 이루고 있다. 아무리 얼게 하려고 실현인 바람과 눈이 창을 막 비춰도 얘는 뭐 했습니까? 봄뜻이야.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화사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어부사시사를 지은 윤선도가 지금 자연을 굉장히 또 예찬한, 앞에서는 매화를 예찬한 거였죠. 이번에는 자연을 예찬한 여러 가지 자연물을 예찬한 그런 연시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갑니다. 오우의 우는 뭘 것 같아요? 버두자입니다. 그럼 친구가 몇 명일까요? 5명이요. 자, 그럼 5명의 친구는 누구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갑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하죠. 내 버디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더욱 반갑고야. 자, 내가 벗이 몇인가 해서 봤더니 수, 물이죠. 그 다음에 석, 돌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죽, 대나무,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뭡니까? 달. 그래서 오오 완성됐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예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가에서는 오가는 분량이 전체가 몇 개가 될까요? 연시조에서 하나하나 세보면 5개다 라고 하시면 틀리죠. 왜냐면 전반적으로 내 친구 5명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해서 뭐하리? 나의 5 친구. 하나씩 소개하는 거 봅니다. 구름빛이 좋다고 하나 검기를 자주는 자주입니다. 자주. 구름빛이 좋다고 하지만 검기를 자주 해요. 그러면 구름은 좋은 애야, 나쁜 애야? 나쁜 애죠. 자주 검을만지니까. 바람 소리가 막다 하나 그칠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맑다고 하지만 그칠 적이 많다. 선생님 많이 했습니다. 하다는요, 우리가 많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아래아자 쓰는 이 하다는 뭡니까? 뭐뭐 할 행위를 하다. 그쵸?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좋으면서도 멈춤이 없는 건 누구뿐이에요? 물. 그쵸? 이 수. 그러면 얘는 변함이 없는 애. 그럼 얘는 구름하고 바람은 변함이 있는 애. 얘 뭡니까? 대조네, 대조. 하나는 좋은 애, 플러스적인 애, 얘는 마이너스적인 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곧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고, 이 곧은요 쉽게 지어요. 그럼 얘는 좋지 않은 애죠. 곧은 뭔데요? 선생님, 꽃이죠. 풀은 어이야. 푸르는 듯 누르라니. 풀도요, 푸른가 하고 봤더니 조금 있으면 누러져요. 좋지 않은 애요. 이렇게 변하지 않은 애는 누구뿐이에요? 바위뿐이야. 얘는 다 변하는 애죠. 대조. 됐나요? 자, 더우면 꽃이 피고 치우면 잎이 지어서 소라 이거 소를 부르고 있네요. 소나무야 너난 어찌 눈서리를 모르난다. 자, 소나무는요 뭘 몰라요? 눈서리라는 시련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시사철 푸른 애죠. 구천 불이 고단 줄을 근로하야 아노라. 자, 그래서 뿌리가 고든 줄을 내가 그렇게 알고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는 우리가 예로부터 뭘로 봅니까?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곡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냐. 자, 지금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이렇게 고르면서 여기 이렇게 통통 빈, 우리가 죽통밥을 만들 수 있는 뭡니까?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가 속이 비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 쟤는 정신이 없다 봐.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는 거죠. 욕심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를 듀하한다. 자, 그래서 중세 때는 이게 듀타가 뭐냐면 좋다예요. 내가 그를 좋아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내가 그를 좋아하고, 그라고 사람처럼 얘기했네요. 의인화죠.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춰요. 조그만데 높이 떠서 이렇게 만물을 다 비추는 거 뭡니까? 달이죠. 밤중에 공명,
아주 빛이 밝은 게 너만 하니가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지금 달이 떴어요. 선생님이 만약에 술 먹고 강의 끝나고 막 너털너털 가고 있었어요. 달은 다 봤어요. 하지만 달은 누구한테 얘기하나요? 안 해요. 보고도 말을 안 해요. 어떤 존재예요? 아주 과묵한 존재예요. 그쵸? 그래서 달은 높이 떠서 모든 걸 다 아니까 광명이지만 수다쟁이다? 아니요. 과묵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 성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도 없고 지조도 지키고 겸허하고 절개도 있고 과묵하고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연물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꾸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대꾸법 어디서 보면 되나요?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랄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해나, 그질적이 하노메라. 리듬 잘 맞네요. 대표적으로 이수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2번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돋아내고 있다. 이건 안 봐도 되죠. 이게 다 자연물인데. 3번 대조법을 활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예창하고 있다. 구름빛이 좋지는 하지만 자주 걸머지고 바람소리가 맑지만 그칠 적이 많고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쉽게 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른 그 대상들이 예찬되는 거 맞고요. 5번 여러 대상을 병렬적으로 나열한다. 자, 병렬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한 수 이렇게 늘어놔서 나열하게 되면 병렬이죠. 그래서 얘네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맞고요. 4번은 시상을 점층적으로 확대돼. 우리 점층법 했었어요. 점점점 커지는 게 점층인데 이런 거 없네요. 그쵸? 그래서 4번은 정답. 2번 이 시조의 다음 식구 중에서 나머지 색과 성격이 다른 거. 하나는요 긍정적이고 하나는 부정적입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얘는 부정적이야. 마이너스. 바람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메라. 바람소리가 맑지만 그칠 적이 많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고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치곤. 쉽게 진다 그랬죠. 마이너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얘는 대나무네요. 플러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제2수와 3수의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법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대구, 그 다음에 대조 같이 쓰였죠. 그래서 대조와 대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참고해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전생에 그 20년 동안을 어떤 귀양살이로 10년을 또 은거생활 숨어서 지낸 윤선도에게 자연에게는 어떤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그래서 작가는 이상적인 인격화로 관념에 된 재현,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있는 그 자연을 친구를 삼으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인격조차 수용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이 읽으시면 왜 윤선도가 이렇게 오가를 적었는지를 좀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 6절인데요. 충신 연주지사의 어떤 그 효시,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정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배가사의 효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유배문학의 효시라고 정정을 할게요. 아직 가사는 아니고 근데 이제 유배문학으로서는 어떤 좀 최초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립다, 임금을 그리워한다 라는 마음을 절절하게 드러낸 작품인데요. 제목은 정과정 혹은 어떤 데는 정과정곡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데 임금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모함을 받아요. 누가요? 이걸 지은 사람이 정서인데 사실 정과정곡이라는 건 뭐냐면 정서의 호가 정과정이에요. 그래서 정확히는 정과정곡 이렇게 되는데 많은 문헌에서 그냥 이제 정과정 이렇게 쓰이니까 선생님이 정과정으로 옮겨놨고요. 이 정서라는 사람은 모함을 받아서 이제 그 귀향을 가게 되니까 내가 귀향 가게 됐지만 난 너무 억울해. 이걸 좀 절절하게 적어낸 거죠. 그래서 충신, 내가 충직한 신하로서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를 우리가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거의 최초로 보이는데 이 정서는 고려시대 의종 때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시대 불렀던 노래 기억해 보세요. 고려 가요.
뭐 경기체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경기체계는 위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어떤 후렴구, 그다음에 과시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닐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고려 가요인가? 인가 봤더니 3분 후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가 지켜지지도 않고요. 그러면 뭐지라고 해서 이렇게 쫙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줄이네. 마치 10줄짜리 뭐가 더 같아요? 향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다시 고려 의종 때 사열함으로 고려 때 불렀던 고려 가요 형태를 봤더니 얘는 뭐예요? 3분 후에 어떤 그 고려 가요의 형식적인 게 없어요. 그쵸? 근데 얘는 뭐냐면 11줄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19채 향가와 좀 유사하죠. 게다가 아소니마 보이시나요? 아소니마 이런 식으로 뭐가 있냐면 감탄사가 보여요. 이 감탄사는 보통 그 고려 가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향가에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고려 가요예요? 아니면 향가예요? 고려 가요는 주로 자신이 썼다라는 그 어떤 작가가 있지 않고요. 뭡니까? 작자 미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고려 가요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향가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선생님 향가라고 하면 안 돼요? 향가라고 하기엔 향가는 우리 신라시대 노래라고 배웠는데 그쵸? 그래서 그럼 얘를 고려 가요로 할 거야? 향가로 할 거야? 사람들끼리 막 싸웠어요. 그러다 결론을 냈어요. 아, 향가 스타일의 고려 가요다. 왜냐면 어차피 고려 때 사람이니까. 그래서 향각의 고려 가요 혹은 이 가요에서 요거 빼고요. 향각의 여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향가의 어떤 그 잔재가 더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식의 고려 가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 핵심 정리에 있는 갈래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채 향가의 전통을 좀 이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쵸? 그럼 정과정 보도록 할게요. 내님을 그리자와 내님을 그리워해서 오니나니 나는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이슷하다. 이슷하다는 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는 산에 있는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이 접동새는 우리 문학에서 뭐의 정서를 드러내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는 새입니다. 이 접동새는 굉장히 별명이 많은데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자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두견화 아닙니다. 두견화는 그 지달래꽃이고 두견새, 그 다음에 불여귀 혹은 귀촉도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그래서 한을 드러내는 아주 작은 새예요. 자, 근데 이 접동새와 나는 비슷하다. 그러면 걔 감정이 내 감정을 닮아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이입? 감정이입. 조금 하나 더 선생님 나가서 설명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화자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자연물이나 어떤 그 대상을 가지고서 화자의 감정을 대신 나타내 주는 게 있어요. 화자의 감정을 대신 나타내서 표현해주는 자연물 혹은 사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자, 선생님이요 크리스마스 때 외롭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요 예쁜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랑 손을 잡고 막 걸어가면 선생님은 여러분을 보면서 아 부럽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외로움을 느끼죠. 그럼 여러분은요 선생님의 외로움을요 부각시키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관적인 상관물은 내 감정과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내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사물이나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관물 중에서 내 감정과 아까처럼 일치되지 않죠. 내가 외로운데 저쪽에 있는 남녀는 외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화자와 감정이 일치되지 않아도 객관적인 상관물일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설명하려면. 근데 이 감정이입은 이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 반드시 뭐와 화자와 감정이 일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김소월 시에서 나도 슬퍼서 울지만 뭐가 우냐면 사슴의 무리가 슬피 울어요.
나도 너무 슬피 울지만 사슴이 슬피 운다. 사슴이 슬피 울 이유는 없어요. 내가 슬픈 걸 얘한테 감정을 넣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감정을 통해서 내 감정이 슬프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감정이입이자 객관적인 상관물이 됩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줄, 아니시며 거짓인 줄. 뭐가 아니며? 내가 모함 당한 거. 아니시며 거짓인 줄을 여음이죠. 필요 없는 거. 잔얼여성은 아실 것입니다. 자, 잔얼여성은요. 지는 달과 새벽별인 건데, 그러면 지는 달과 새벽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잔얼여성은 나의 뭐를 증명해줘요? 결백을 증명해주는 존재죠. 우리가 흔히 하늘만은 나의 진심을 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 뜬 달과 별은 내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백을 토로하고 있죠. 넋이라도 님은 한될 여자라.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 우리가 여다가 가다 혹은 살아가다 이런 뜻이죠. 벽이더시니, 벽이던 건 우기던 사람입니다. 우기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 나쁜 거죠. 과 세모, 허물 세모, 과도 없고 허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말인말이신디어 무사람에 참소하는 말입니다. 사르푼디어 슬프도다. 자, 님이 나를 하마 벌써 잊으셨습니까? 님이시여 날 벌써 잊으셨어요? 내가 귀양 갔다고 날 벌써 잊으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와요. 님한테 뭘 얘기하고 싶겠어요? 나는 결백해요, 님. 그러니까 나를 다시 뭐 해주세요? 좋아해주세요. 나 결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소님아 도람 들으셔서 괴우셔서. 우리 한번 했습니다. 괴다가 뭐였지? 괴다가 사랑하다였죠. 도로 들으셔서요. 괴다 사랑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시행이 뭡니까? 지금 마음을 돌이켜셔서 내 말을 들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직접적인 목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배지에서 신하가 굉장히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쓴 충신 연주지사라는 거죠. 자, 확인 문제 1번은요. 감정이입의 대상은 선생님 접동세 설명해드렸고요. 2번 이 노래의 잔얼여성이 의미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면 지는 달과 새벽별인데 화제의 결백함을 알고 있는 아주 절대적인 존재 혹은 초월적인 존재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고요. 충신 연주지사는 이제 충신 유배지에서 굉장히 주인을 그리워하는 거. 이때 주인은 누굽니까? 임금이죠.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지금 선생님하고 자연치나 이제 두 번째 강의와 충신 연주지사를 한번 봤고요. 이제 12강부터는 우리가 가사문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문학은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특히 관동별곡은 정말 길고, 그 다음에 삼위인곡, 송미인곡도 길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사의 고비만 잘 넘으시면 이 고전시가와 현대시 1단원을 끝내게 되는데, 소단원리를 끝내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좀 세강자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 힘내시고 다시 신기일전 하셔서 가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